그 앞에 볼게요. 자, 먼저 가랑 나랑 다를 비교하라고 하면요. 비교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유형들을 몇 개 봤었잖아요. 그죠? 이 비교하는 유형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양자 비교고 삼자 비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제시문이 3개죠. 이거 무슨 비교라 불러요? 삼자 비교죠. 요즘의 문제 트렌드는 이거를 삼자 비교 형태로 보는 식으로 가게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삼자 비교 형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제시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시문 가고, 얘가 나고, 얘가 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 제시문 안에 있는 핵심 소재들 있잖아요. 소재들. 주제 말고 소재. 그 지문에 있는 소재들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재가 A고 여기 있는 소재가 B고 여기 있는 소재가 C라면 이 A, B, C라고 하는 것들을 긁어와 갖고 A, B, C를 각각 이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주장이라면은 이 A가 주장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소재끼리 비교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소재들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여기 쓴 A, B, C가 키워드가 된다면 그거는 소재가 돼요. 이 지문이 갖고 있는 소재. 근데 이제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말 그대로의 논지. 그러니까 논지라고 하면은 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점. 관점들끼리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관점은 보통은 어떤 관점이 되냐면 어떤 특정한 소재만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대한 특정한 이 글을 쓴 필자의 긍정적 견해냐 부정적 견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중점이 되느냐? 이 필자가 갖고 있는 견해가 무엇이냐 이게 중점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기에 맞춰지거든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이게 아니라 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논지가 된다라는 거는 관점과는 또 약간 달라요. 이게 뭐가 되냐면 논지는 요지잖아요, 말 그대로. 요지면은 그 지문을 쓴 필자가 주장을 하는 바가 있어요. 주장.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들끼리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장의 형태로 나올 것이며 이 문장의 형태는 어떤 것들을 권고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해. 뭐뭐 이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지 마. 뭐뭐 하면 안 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권고의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라고 하면요. 요 세 가지의 결 중에서 뭔가를 골라 놓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골라 놓고 자, 예를 들어서 낭비라고 줬어요. 낭비. 낭비에 대해서 제시문 가나 다를 비교를 하래요. 그럼 낭비가 뭔지 모르죠. 어떤 걸 낭비로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얘는 금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고 낭비를 금전으로 할 수도 있고 얘는 정신으로 둘 수도 있고 그 얘는 뭐 그래요. 말 그대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금전에 대한 낭비, 정신에 대한 낭비, 시간에 대한 낭비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키워드를 먼저 찾아놓고 얘는 금전에 대한 낭비를 얘기하고 있고 얘는 정신에 대한 낭비를 얘기하고 있고 얘는 시간에 대한 낭비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소재가 다른 거예요. 같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타심이라고 해볼게요. 이타심. 이타심이라는 주제를 주게 되면 그 이타심은 뭐 예를 들면은 이타심의 낭비처럼 어떤 이타심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의 이타심이잖아요. 근데 다만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긍정적인 효과에 기인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내포할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타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봉사정신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해도 그런 것들이 받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 견해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타심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타심의 종류를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논제 키워드를 파인딩을 할 때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지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뭐지를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견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이해가세요? 요거까지?
그냥 단순히 긍정적 견해냐 부정적 견해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만 해라고 이 주장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어때요?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견해는 아니죠. 그죠?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럼 또 반대의 견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혈연적인 관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비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이타적 행위이다. 주장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뭐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논제, 그러니까 문제에 관점을 비교하라고 할 때도 있고 논지를 비교하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논제에서 그렇게 주면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관점이라고 하니까 긍정이랑 부정을 찾아야 되네. 이렇게 접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논제에다가 주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의 그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지를 비교하라고 해도 앞에 나오는 키워드나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제에 어떤 키워드가 나오든 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